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 반도체에 이어서 어제죠. 어제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목표로 한 국정 과제를 추진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3사를 포함한 K 뉴딜 지수에 속해 있는 바이오 업체의 흐름이 어제 그리고 오늘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의 시세가 어제 그리고 오늘도 역시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고 그동안 오랜 기간 계단식 하락이 이어진 차트 패턴에서 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8% 가까이 어제 시세를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오늘 역시도 지수가 이렇게나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5% 가까이 올라오면서 확실히 유의미한 시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헬스 관련한 지원책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기초연구나 병원 그리고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바이오 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첫 번째로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제약 산업이 오랜 기간 기술 수출에 머물렀던 이 한계를 벗어나서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두 번째로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과학자와 인공지능 전문 인력 같은 핵심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 규제를 상시 개선하기 위한 바이오 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운영한다는 내용들이 지금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원책 관련한 대표적인 내용들이고 뒤이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육성책도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이제 데이터 관련한 부분을 기반으로 진단부터 해서 국민들의 건강 정보를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증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핵심은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요인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확실히 국내 제약 산업이 오랜 기간 기술 수출에 머물러 있었던 이 한계를 벗어나서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 구조를 벗어나고 이제는 혁신 신약, 즉 미국의 MSD처럼 혁신 신약 하나만 만들어도 한 해 매출이 21조 원 정도 수준이 나오는 이러한 메가 신약 업체를 만들겠다는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그리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언택트 관련주의 급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메타 그리고 알파벳 구글 이러한 기업들의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대표적으로 플랫폼 업체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부터 해서 위탁 생산 관련 기업들 그리고 진단 키트, 게임 쪽 전반으로 지금 시세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국내 바이오 업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던 셀트리온 역시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한 이런 수급 고임 현상이 한동안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단 박스권을 오랜 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의 유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판단이고요. 아직은 셀트리온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쳐다볼 그러한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가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세 반영이 이루어질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라든지 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셀트리온,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업체, 그리고 전문 의약품이나 또는 일반 의약품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업체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혁신 신약 기업에 대한 의지, 이 포인트를 좀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바이오 생산 관련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지금 현재 시점서부터는 눈여겨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 공략주로 가져 나온 종목 역시도 이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지난 1월에 좀 핫했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시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1월에 중국 사노피의 이중항체 플랫폼, 이 이중항체 플랫폼을 1조 3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선급금만 무려 910억 원이 인식이 됐고 단계별 마일스톤 역시 540억 원 역시도 올 하반기에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기술 이전된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래바디 B라는 플랫폼의 기술 이전인데 이게 중추신경계 질병에 대한 치료제 후보 물질이다 보니까 퇴행성 뇌질환의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나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금 현재 부여받을 수 있었던 거고 단순히 지금 그래바디 B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래바디 I 기반에 대한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역시도 상당히 시장성이 높은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일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이게 3세대 면역 항암제인 만큼 시장성 역시도 상당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바디 플랫폼이라는 게 5년을 가져다 바치면서 ABL 바이오라는 기업에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값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당장 기술 이전 관련 재료만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더 반영되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결국 시장이 안정화를 찾는 시점에서부터는 이러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 역시도 시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ABL 바이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코스닥이 안정화를 찾는 시점에서는 바이오테크 기업 내에서 ABL 바이오가 가장 선발 주격 흐름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5%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메디포스트는 국내 엑소좀 치료제 개발 업체죠. 엑소좀이 결국 차세대 혁신 신약이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기술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시장성 역시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엑소좀 생산의 최적의 줄기세포를 선별할 수 있을 만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이러한 바이오 시장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면을 한동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바이오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지원책 역시도 단기적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꼬여왔었던 수급들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재료로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유의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5% 공략주로 메디포스트와 ABL 바이오 두 종목을 가져왔고요. 분명히 지금 대내외 시장 환경만 놓고 본다면 두 종목 모두 좋은 시점에 트레이딩 종목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테크 산업 특성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은 항상 유념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기대감이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지 결코 임상 관련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걸 권고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